네, 안녕하세요. 마스터TV의 관세사 배우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다국적 기업들의 한국 지사라든지 뭐 대기업들 이렇게 수입 규모가 큰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수정 수입 세금연서 발급 사유 확대 소식입니다. 자, 최근 5년 또는 10년 정도 기간 안에 관세청의 관세 조사를 받으면서 관세 및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했었던 그런 기업이라면 이번 주제가 굉장히 좀 크게 와 닿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2013년도 이전에는 발급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부가세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등으로 부가세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 세금연서 미발급 원칙으로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관세조사 등을 통해서 관세 및 부가세를 추징당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추가로 납부한 부가세에 대해서 수정수입 세금연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부가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서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뭐 관세 같은 경우야 어차피 소비세,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을 하는 것을 전제로 근거하여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수입 기업이 뭐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다든지 뭐 아니면 수입했다가 바로 뭐 다시 수출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관세 같은 경우는 납부를 하는 그런 세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FTA를 통해서 관세라는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점점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입 기업이 관세라는 측면은 납득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세과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입할 때 우리 세관장한테 납부하는 부가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입세액으로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관세조사에서 부가세가 상승해서 부가세를 더 납부한 경우에는 이제 수정수입세금연서를 받아야지만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가세에 대한 추가 납부 부가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납세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 부가세법 시행령이 드디어 개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 부가세법 개정을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입 기업들하고 이제 관세사 업계에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이 세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이번에 부가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수정수입 세금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마스터관세사 블로그를 통해서도 제가 안내를 드렸고 했는데 그리고 구체적인 사유도 저희가 블로그에서 다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2월 15일자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2조가 개정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기존에 이제 부가세법 법 35조의 수입세금연서에 보면 이제 그 세관장이 걷는 부가세, 그러니까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죠. 부가세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차고나 경미한 과실, 그렇죠? 차고나 경미한 과실로 확인이 되거나 수입자가 귀책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수정수입세금연서를 발급해준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유를 이제 시행령에서 그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는 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그 사유 자체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이 시행령에 있었던 그 사유가 워낙 제한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과세관청에서 수정수입세금연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었어요. 구체적인 사유나 사례가 이제 적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이제 과세관청하고 이 과세관청의 발급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시행령 72조가 개정이 되면서 시행령 72조 4항 수입자의 차고 경미한 과실의 그 사유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이나 이제 국내 대기업들 수입하는 큰 기업들이 대부분 관세조사에서 관세 및 부가세를 추징당하는 그런 그 사유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유들이 이제 그 착오 또는 경미한 것이 구체적인 사유로서 적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신령 72조 4항에 이제 1호부터 원래는 6호까지 있었나요? 그죠? 1호부터 6호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1호부터 9호까지 확대가 되면서 6호가 개정이 됐고요. 6호가 이제 개정이 됐죠. 6호는 개정이 된 거고요. 기존에 7호까지 있었나요? 어찌됐든, 자, 6호가 내용이 좀 개정이 됐고, 7호하고 8호하고 9호가 신설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6호, 7호, 8호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수입물품 거래랑 관련돼서 본사에 해외 본사에서 이제 가격 책정을 외국계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 본사에서 가격 책정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회계 처리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국 지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중간에 바뀌었거나 했는데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하고 있다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그 기간에 예를 들면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특정 기간 동안 수입 신고에 오류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고의가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이제 수정 수입세에서 발급을 해주는 사유로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7호하고 8호가 이제 신설이 됐는데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세법상의 가산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법정 가산 요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과세 가격에 포함해서 신고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기업의 상황상 쉽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전문 지식이 요구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 같은 경우에는 과세 가격에 대한 그런 아주 디테일하고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사실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런 가격 책정이라는 것들은 해외 본사에서 다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업무가 더 쪼개져 있고, 그죠? 그리고 담당자들이 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고 이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기가 현실적으로 기업의 사정상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된다면 수정수입세에서 발급해 주는 것으로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설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호에 보시면 이제 제1평가 방법 배제 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외국계 기업 같은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가격, 수익 가격 산정 방법, 이전 가격 책정 방법도 있고 관세평가라는 측면에서 1평가 방법이 쓸 수 없는 관세평가 1방법을 쓸 수 없는 그런 사유들이 있는데 그런 사유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하나의 사유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그런 사유 자체가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기업의 실무 담당자가 이런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역시 수정수입세무서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세조사를 통해서 1평가 방법이 배제가 되고 4평가 방법이라든지 다른 평가 방법에 의해서 과세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도 이것이 인정이 된다면 수입자의 그런 과실, 고의성이 없는 그런 과실이다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수정수입세무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을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수입자한테 귀책 사유가 없다. 수입자는 전혀 잘못이 없다. 무조건 수정수입세무서 발급 이건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고요. 수입자하고 이제 관세사가 잘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 나가고 상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였을 경우에 그리고 그것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정수입세무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됐다. 기존에는 이런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기업에서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구체적인 사유가 적시가 되면서 억울한 사례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동안 수정수입세무서 발급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기업들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추가를 좀 드리자면 기존에는 이제 수정수입세무서를 이제 발급 신청을 했을 때 세관에서 거부를 당하면 불복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심판제도나 행정심판제도를 통해서
행정소송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뭐 하나 그 전 단계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라는 것이 그 제도가 신설이 돼가지고 관세청에 있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이 수정수입세 관계에서 미발급 통보를 받았을 때 발급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이 적정성에 대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사전 절차가 또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복 단계 전에 한번 이렇게 그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들한테 심의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제도가 또 마련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수입 기업들한테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통관 업무하고 또 별개로 진행돼야 되는 그런 사실 어려움이 좀 있죠. 기업 입장에서는 별개의 뭐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별개의 뭐 정기 자문을 받으려면 또 비용이 드는 그런 또 어려움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관세사하고 조율을 하신다면 앞으로 관세조사에서 관세 및 부가세를 추진함으로써 기업이 겪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